안녕하세요. 파고다 부산대 유캔토익 이민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고다 토익 적중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파고다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 팩을 다운받으신 후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직전 여러분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은요. 일단 총 6문제가 출제되는데 학생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기 쉬운 파트죠. 근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제가 인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빈출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어휘들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wear, put on. 여러분 wear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일 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put on은요, 어떨 때 쓰는 거죠? 옷을 입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쉽지만 거의 매달 출제되다시피 하거든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take off, remove. 무슨 뜻이죠, 여러분? 벗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거예요. remove는요, 제거하다의 뜻이 가장 익숙하시죠? 근데 입고 있던 옷을 벗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wipe, polish, scrub.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닦다, 문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청소 관련 표현도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다음, hold, grasp. 무슨 뜻이에요? 잡다. 아마 hold는 다들 아실 텐데 grasp는 조금 낯선 학생들도 있으시죠? 무슨 뜻이라고요? 꽉 쥐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stuck. 여러분 stuck은 명사로 익숙한 학생이 많으실 거예요. stuck은 명사로는 재고의 뜻이죠. 근데 동사로는 어떤 뜻이다? 채우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restock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채우다의 뜻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빈출되는 어휘만 나오면 너무 쉽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생소한 어휘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답 속어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정답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O, 그다음에 절대 답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X, 다음에 절대 모르겠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시면은 세모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표현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rake.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갈퀴질하다. 다음 두 번째, crouch 하시면은 쭈그려 앉다. 그 다음, weigh something on a scale 하시면 무슨 뜻이다? 저울 위에서 뭔가의 무게를 재다의 뜻입니다. 제가 요 단어들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23년도에 기출되었던 표현인데요. 아마 토익 공부 좀 해봤다 하는 학생들은 요 단어들도 익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익숙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까지 체크하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 He's putting away some tools. 네, 여러분 정확히 해석되셨나요? 예, 뭐라고 했죠? He's putting away some tools 라고 했는데요. 공구나 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오답이냐면요. 이 동사 때문인데요. 여러분, put은 놓다죠. 그런데 put away는 치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 중이지 치우고 있지 않으니까 소거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B 들어보겠습니다. B. He's bending over to load a bucket. 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He's bending over to load a bucket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bend over는 무슨 뜻이다? 몸을 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버켓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벽한 정답이고요. 제가 추가 표현까지 하나 더 잡아드릴게요. lean over 이라고 하면요. 뭐뭐 위로 몸을 숙이다의 뜻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lean against라고 해서 몸을 기대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숙이다의 표현도 기출이니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C 들어보겠습니다. C. He's digging with a shovel. 네, 여러분 뭘 들으셨어요? He's digging with a shovel 이라고 했죠? 여러분, shovel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삽 또는 삽질하다. 지금 삽은 보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 digging. 땅을 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D. D. He's taking a rest on the ground. 네, 뭐라고 했죠, 여러분? Is taking a rest on the ground 라고 했죠? 바닥에서 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하고 있으니까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추가 표현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wheelbarrow입니다.
여러분, wheelbarrow는요, 외바퀴 손수레인데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모래라든지 또는 벽돌 같은 것을 옮기는 사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ladder 하시면 사다리인데요. 공사 현장의 옆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공사 현장에서 쓰는 표현들을 좀 준비했냐면 여기에서 땅을 파다나 삽 같은 단어들이 그때 잘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사물 풍경 사진인데요. 여러분, 사물 풍경 사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의 동작을 눈여겨보고 있으면 거의 정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사물 풍경 사진에서는 사진에 있는 어떤 사물이 정답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주어를 듣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순발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빈출 어휘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lean against, propped against.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기대다, 받치다입니다. propped against 생소한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left open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왼쪽이 열려있다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열린 채로 있다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stack pile 하면요. 동사로는 쌓다, 명사로는 더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hanging, mounted, suspended. 아마 여러분 hanging은 다들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죠? 걸려있는. 그런데 mounted와 suspended도 고정되어 있는, 걸려있는의 뜻입니다. 전부 다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빈출 어휘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생소한 어휘가 나왔다면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그렇지, 오답 속어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물 풍경 사진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비빙 PP 시제가 들리면 속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빙 PP 시제 해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왠지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페인트 칠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어떤 거냐면요. being displayed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진열 중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물건만 있어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예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됐죠?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A. A board has been mounted on a wall. 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표현이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A board has been mounted on the wal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이 mounted 무슨 뜻이었어요? 걸려있다, 벽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정답으로 잘 잡았네요. 여러분, 한번 복습해볼까요? mounted의 동의어 어떤 거 있었죠? hanging, suspended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B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B. Some stools have been stacked in a corner. 네, 여러분, 또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뭐였죠, 여러분? Some stools have been stacked in the corner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stack 무슨 뜻이었어요? 쌓여있다. 근데 이 사진에 쌓여있는 거 안 보이잖아. 특히나 어디에? 코너에. 됐죠? 그러면 스툴은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스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C 들어볼게요. C. C. A clothing stand is being set down on the floor.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A clothing stand is being set down on the floor.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옷걸이는 있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is being이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비빙 PP 시제 들리면 버려라. 그럼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옷걸이가 바닥에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 됐죠? 그 다음 D 들어볼게요. D. Some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on the ceiling. 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Some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또 뭐가 등장했죠, 여러분? are being 듣자마자 바로 소거해야 되는 거야. 내가 light fixture를 몰라.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비빙 PP 시제 들리면 버리십시오. 설치되어지고 있다. 어디에? On the ceiling 하시면은 천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천장에 조명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시제가 잘못되어서 오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없는 사진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진에 있는 사물을 언급은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약간의 이제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를 장난치거나 위치를 이제 장난치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순발력을 요하는 문제거든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된다라고요? 사람이 없는 사진은 비빙피피 버려야지.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파트 1이 되겠습니다. 파트 2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트 2는요, 총 25문제가 출제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지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모든 걸 다 잡아들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하는 파트죠. 그리고 두 번째, 갈수록 정답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질문의 핵심이 뭐냐? 제가 의문사 의문문의 핵심을 적어놨는데요. 의문사 의문문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그나마 쉽기 때문에 모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의문사.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who를 못 들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찍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 자리에서 시제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주어와 동사까지 앞에서 4개의 표현은 꼭 잡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4개를 잡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에 주어가 동사했니? 이것만 잡아내도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회적인 응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오답을 소거해서 맞추셔야 돼요. 역시나 정답이라고 확신이 들면 O, 절대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X, 다음에 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세모를 표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X를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은 당연히 오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when을 들었는데 where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으면 걔는 소거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문사 의문문은 절대 yes, no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유사 발음 함정.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질문에 워크숍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work나 shop을 써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왜? 정확히 못 들은 애들 틀리라고. 그다음에 연상되는 단어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밖에 못 들은 아이들 틀리라고 advertisemen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 불일치. When did you로 물었으면 I로 대답해야 되는데 she 하는 순간 그녀는 누구지? 하고 소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시제 불일치. 과거로 물었으면 과거로 대답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의문사 잘 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주어 불일치 소거하기 위해서는 주어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시제 불일치 소거하기 위해서는 조동사 잘 들어야 되겠다. 맞죠? 즉 앞에서 4개를 정확히 잡아 들으면 어떻다? 정답을 잡아내기도 좋지만 오답을 소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Where should we put the new bookshelves? 네, 여러분. 무슨 표현 들으셨어요? 제가 일단 앞에서 4개는 꼭 잡아들어라 라고 했는데 다들 들으셨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Where should we put? 됐죠? 이까지가 일단 핵심이고요. 그 다음 the new bookshelves에서 목적어까지 다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놔둬야 될까? 새로운 성반들을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A 좀 들어볼게요. A. A. I'll order them tomorrow.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I'll order them tomorrow. 여러분 어떤 의문사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when에 대한 답인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어디다가 놔둬야 될지를 물었는데 갑자기 내일 주문할 거야 버리시고요. 다음 B. B. Don't you have the floor plan? 네, 뭐라고 했어요? Don't you have the floor plan? 이라고 했는데 floor plan이 뭐죠, 여러분? 평면도라는 뜻이거든요. 야, 너 평면도 가지고 있지 않아? 거기 보면은 어디다가 놓아야 될지 다 나와 있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옆에다가 적을게요. 되물어보는 듯한 응답을 토익이 매우 좋아한다라는 것. 그리고 참고해야 될 대상을 언급하는 것도 매우 토익이 좋아하는 답변 유형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플로우 플랜 봐라 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C도 들어볼게요. C. To store the client folders. 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To store the client folders 라고 했는데 여러분 to 동사 원형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폴더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답변일까요, 여러분?
why에 대한 답변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where에 대해서 cabinet 이런 식으로 또는 2층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을 한 게 아니라 플로우 플랜 보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의외의 답변을 던졌거든. 그럼 내가 B가 어렵다라고 느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A는 when인데 C는 why인데 하면서 오답 소거해서라도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답 소거의 팁이에요.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이 오답으로 잘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히나 where 문제에서는 when이 오답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when인지 where인지 순간적으로 잘 못 듣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리고 why에 대한 답이 지금처럼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면요. 여러분, where를 왜로 잘못 듣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자주 나오는 오답의 유형이니까 이런 데 낚이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볍게 옆에 필기하면서 듣는 게 좋겠죠? 그 다음 when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where에 대한 답이 오답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how long에 대한 답변도 오답으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when은 시점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how long은 뭐죠? 기간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차이를 정확히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정확히 구분해서 틀리지 않도록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스크립트 보여드리기 전에 들어볼게요. Number 4. Whose turn is it to lead the meeting? 여러분, 문제 해석 정확히 되셨나요? 네, 뭐라고 했어요? Whose turn is it to lead the meeting?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 누구 차례야? 됐지. 미팅을 이끄는 거 누구 차례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A. I did it last week. 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I did it last week. 이 말의 의도는 뭘까요? 나는 지난주에 했었어.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치? 누구 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나는 아니야. 정답이었고요. 다음 B 좀 들어볼게요. B는 B. Turn right at the intersection. 네, 뭐라고 했어요? Turn right at the intersection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뭐죠, 여러분?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왜 나왔을까요? whose turn 나오니까 유사 발음으로 오답을 준 거 아시겠죠? 다음에 C 들어보겠습니다. C. In conference room C. 여러분, 컨퍼런스 룸 C에서는 뭐에 대한 답이겠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 아시겠죠?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 바로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에 대한 답변 유형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이름, 대명사, 직업, 부서명, 회사명으로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답변을 꽤 좋아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꽤 좋아합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 미팅 이끄는 거 누구 차례야? 나 그때 출장 가는데? 라고 하면 거절이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들어볼게요. Number 5. How do you like the new office dress code? 여러분, 바로 해석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How do you like the new office dress code?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how do you like?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의견과 소감을 물어보는 건데요. 새로운 사무실의 드레스 코드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A 좀 들어볼게요. A는 A. Business attire only.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Business attire only 하시면요. 무슨 뜻이죠? 정장만. 이게 의견이나 소감을 물어보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답으로 줬냐면요. 새로운 사무실 드레스 코드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정답이겠죠. B 좀 들어볼까요? B는 B. I think it's too strict. 뭐라고요? I think it's too strict. 무슨 뜻이에요?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의견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C 들어볼게요. C. I haven't got any. 뭐라고요? I haven't got any. 난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표현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뭐냐면요. how를 이용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지금 뭐가 등장했죠? How do you like? 그런데 like 대신에 feel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enjoy 넣어도 괜찮습니다. How do you enjoy? 라고 해도 어때? 라는 뜻이에요.
과거로 표현하고 싶다면 How did you like? 이라고 하면 어땠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how's 명사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How's the meeting? 하시면 회의 어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Number 6. Should we have the meeting now or after lunch? 네, 여러분 스크립트 보기 전에 다 해석되셨나요? 스크립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should we have인가요? 제가 항상 야, 문두가 제일 중요하니까 문두를 꼭 잡아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핵심은 should we have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선택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의문문은 뭐냐? A or B 대등한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뭘 잡아들어야 되겠어요? or를 앞뒤에 둔 A와 B를 잡아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now인지 after lunch인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아니면 점심 후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A 좀 들어볼게요. A. Some of us won't be here later. 네, 뭐라고 했어요? Some of us won't be here later.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 중에 몇몇은 나중엔 여기 없을 거야. 그럼 뭘 선택한 거죠? 지금 해야 된다라고 우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문장이 길어가지고 앞부분은 못 잡아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만약에 앞부분을 놓쳤어. 근데 나는 5월 뒤는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등한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5월 뒤에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부분을 못 잡았어도 앞부분에서도 아마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5월 뒤에 뭐가 나와 있으면 by bus가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앞부분을 못 들었어도 교통수단 or 교통수단이었겠네 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중에는 몇 명은 여기 없는데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어쨌든 던졌단 말이야. 매우 우회적인 답변이긴 했지만 그런데 B, C를 이제 소거 한번 해볼게요. B. The meeting went quite well.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The meeting went quite well 이라고 했는데 미팅은 꽤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가 거슬리는데요. 첫 번째는 시제가 불일치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죠? 그리고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Now is the best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의 핵심이 아닌 부분은 어떻다? 유사 발음으로 또 함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뭐에 대한 답으로 좋을까요? How was에 대한 답으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땠어? 회의는 정말 잘 되었어. 그치? 그래서 시점에 대한 답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C 좀 들어볼게요. C. Conference room A is better.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답이겠어요? where에 대한 답인 거 아시겠죠? 시점 5월 시점인데 갑자기 웬 장소를 던졌지? 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지? 다음에 여러분 선택의문문 우리가 살펴본 김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yes, no는 오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yes, no가 오답인 거 우리 두 가지 정리했네요. 좀 전에 아까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의문사 의문문 yes, no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나온 선택의문문은 yes, no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either, neither, both는 들리면 정답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ither은 무슨 뜻이죠? 둘 중 어느 거든. 다음에 neither은 둘 다 아닌데, 그다음에 both는 둘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좋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Number 7. Should I put these folders on your desk?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Should I put these folders on your desk? 라고 했는데요. 일단 핵심은 내가 놔둘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폴더들을 너의 책상 위에 놔둘까? A 좀 들어볼게요. A. Thanks, that'd be really helpful. 여러분, should I 하면서 야, 내가 해줄까?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thanks, 고마워. That'll be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좋은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B 좀 들어볼게요. B. They've already been folded. 뭐라고요? They've already been folded.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이미 접혀졌다.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질문에 folder가 나오니까 유사한 발음으로 오답을 주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C. C. Yes, we need more chairs. 일단 해석상 버려야 되겠네요. Yes, we need more chairs. 왜 이런 이상한 오답을 냈을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desk가 나오니까
연상되는 단어로 의자를 한번 던진 거예요. 하지만 야 이거 이 폴더들을 네 책상 위에 놔둘까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아시겠죠? 갑자기 웬 의자 이야기 하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참고할 수 있는 팁을 드릴 건데요. thank you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를 했어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Thank you, I appreciate that 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라, do you want to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 뭐뭐 하기를 원하니? 이건 당연히 thank you라고 하기엔 좀 어색해요. 그런데 여기에 me가 들어가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to 부정사 해주길 원하니? 즉, 야, 내가 해줄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thank you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Would you like to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Would you like me to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해줄까? Thank you라고 할 수 있어요. 됐지? 그다음에 Why don't I? 내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ank you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은근히 요거 나왔을 때 답은 사실은 매우 직접적인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표현이라면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십시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Number 8. The department store is shutting down for a month for remodeling. 네, 여러분 평서문이었네요. 평서문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잡아들어야 되는 유형인데요. 완전히 해석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The department store 하시면은 백화점이죠. Is shutting down, 문 닫을 거예요. For a month, 한 달 동안. For 뭐를 위해서? remodeling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A 좀 들어볼까요? A. A. I heard that too. 다 같이 뭐라고요? I heard that too.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도 역시 그거 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평소문이 좋아하는 답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호응하고 맞장구 치는 거 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yes라는 답변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추가 표현까지 하나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That's what I heard.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가 들은 거야. 즉, 나도 그렇게 들었어 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기출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B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B. I'm afraid I can't fix it for you. 뭐라고요? I'm afraid I can't fix it for you 라고 해서 유감스럽지만 나는 고쳐줄 수가 없네. 왜 나왔어요? 리모델링에 대한 연상되는 단어 오답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C. C. Yes, he'll be moving out of the apartment soon. 여러분, yes 괜찮아요. 평소문도 yes, no로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he가 문제입니다. 질문에 일단 제3자가 없을 때는 he, she 버리시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문제냐면요. department만 나오면 apartment를 써서 유사 발음으로 오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그는 곧 아파트에서 이사 갈 거야 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것까지 더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 평소문은요. 되물어보는 답변도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은 평서문인데 답변은 의문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상황을 제시했을 때는 해결책을 내놓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도로가 폐쇄될 거야. 그러면 제3의 도로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좋아한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파트 3는요, 먼저 대화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과 보기를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해 두는 겁니다. 어떤 게 질문의 핵심이냐면요. 먼저 유형을 파악하셔야 돼요. 유형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반부의 단서가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다라고요? 주제, 목적, 직업, 장소. 그다음에 중반부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게 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유라든지 시점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이런 질문 유형들은 중간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다음에 할 일, 제안, 요청과 같은 질문의 유형들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파트 3는 여자, 남자가 대화를 주고받죠. 그래서 남자의 입을 통해 답이 나올지 여자의 입을 통해 답이 나올지 그리고 여자, 남자를 모두 다 지칭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지명과 같은 고유 명사들, 그리고 시점, 특정 행위 동사들을 키워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의 유형 파악, 그리고 주어가 누구인지 파악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하셔야 될 일은 뭐라고요? 30초라는 디렉션 시간 동안에 세 문제를 미리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셔야 되죠? 질문의 유형, 그다음에 주어, 키워드를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의 단서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씩 읽으면서 답의 단서를 찾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문제점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논의의 주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쯤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 몇몇 배송품이 손상되었다. B. 주문이 딜레이 되었다. 그다음에 수리 공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 장비가 오작동하고 있다. 괜찮지?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ello, Glenda. I heard that 3 of our sewing machines are out of order.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뭐라고 했냐면요. Hello, Glenda. I heard that 3 of our sewing machines are out of order. 여러분, 이게 단서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인사를 했고요. I heard, 나는 들었어요. 근데 뭘 들었냐면요. 3 of our sewing machines are out of order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sewing machine은 뭐죠? 재봉틀 기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우리의 재봉틀 기계가 out of order 무슨 뜻이죠? 고장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단어가 그대로 보기를 구성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약간의 말바꾸기가 등장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paraphrasing이 되었냐면 일단 sewing machine이라는 단어를 equipment로 바꿨고요. 그리고 out of order를 malfunctioning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토익은 구체적으로 말했던 걸 포괄적인 느낌으로 바꾸는 걸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malfunctioning, out of order, 그리고 하나 더 잡을게요. not working. 이런 단어들이 서로 말바꾸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마저 좀 들어볼까요? 그 다음 문장. Did you contact a repair person? 여러분, 얘가 지금 뭐라고 했죠? Did you contact the repair person? 이라고 했거든요. 야, 너 수리공에게 연락해봤어? 근데 학생들 중에 이 repair person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뭘 고르는 학생들이 있다? C를 고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이 어떻게 한다? 반쪽짜리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즉, repair person은 그대로 쓰고 서술 부분을 틀리게 해서 오답으로 만드는 거죠.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To come and take a look at them? 네, to come and take a look at them 이라고 해서 와서 좀 그거 봐달라고 연락해봤어?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화자들이 일하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 남자가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most likely가 있으면 뭐가 필요할 수 있냐면요. 약간의 유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디서 일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A. 세탁산업. 그 다음에 B. 전자제품 매장. C. 팩토리 공장. D. farm. 농장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Yeah, she came by the manufacturing plant earlier today. 여러분, 답 나온 거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단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Yeah, she came by the manufacturing plant earlier today. 여러분, 여기서 she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repair person을 뜻하는 겁니다. 너 repair person에게 연락해 봤어? 라고 하니까 라고 했고요. 그녀가 came by 무슨 뜻이죠? 들렸어. manufacturing plant 하시면 제조 공장에 들렸어. 여러분, 플랜트를 듣고 뭐로 바꿔야 되는 문제였다? 팩토리로 바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manufacturing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아요. 제조하는 곳이 공장이니까. 됐지? 그 다음 마저 들어볼게요. And indicated that some parts need to be replaced. 네,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라고요? 몇몇 부품들이 교체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녀가 말했대요. 계속 가볼게요. She said they'll be fixed by tomorrow afternoon. 됐죠? 그녀가 뭐라고 했다라고요? 내일 오후까지는 수리될 거라고 말했다라고 하네요. 됐죠? 단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11번 볼게요.
11번의 문제를 보니까 무엇을 남자가 여자에게 지시하는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올 것 같아요? 남자의 입을 통해 답이 나올 것 같죠? A.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해라. 추가적인 물품을 주문해라. 다음에 계약 조건들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리고 inventory, 뭐죠? 재고를 확인해봐라. 바로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Alright. Meanwhile, could you look over our inventory?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답에 단서되는 부분. Meanwhile, could you look over our inventory?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Meanwhile 하시면 그동안에 could you 하는 표현이 들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는구나, 즉 지시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Could you look over our inventory?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또 뭐가 느껴지세요? 와우, look over이라는 말을 듣고 C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쪽짜리 오답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Our inventory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즉, 재고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D로 골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C를 골랐다면 내가 단어에 낚이는 유형이구나. 아시겠죠? 보기를 끝까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 나왔고요.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여러분, 일단 we have to make sure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 근데 뭘 확실히 해야 되냐면 We have to make sure that we'll be able to fill all of our fabric orders tomorrow. 여러분, 이 표현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fill an order 하시면 무슨 뜻이죠? 주문을 이행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모든 패브릭 주문을 이행하도록 확실히 해야 돼. If it's not possible, If it'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면 we need to call our customers beforehand. 됐죠? We need to call our customers beforehand 라고 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미리 연락을 해야 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됐죠?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와, 진짜 문제점 문제, 그리고 주제 문제는 초반에 답 나왔구나. 근데 단어를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은 했다. 근데 소잉 머신을 뭐로? equipment로. 그다음에 고장난이라는 표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소 문제였는데요. 플랜트를 뭐로 바꿨었죠? 팩토리로 바꿨던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남자가 지시하는 거였는데 동사로 살짝 함정을 팠고요. 명사까지 시선을 잘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제가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 먼저 한 문제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좀 볼게요. 그래픽을 봐라. 어떤 정보를 남자가 뭐라고요? 물어보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입을 통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남자의 입을 통해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물어보는가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뭔가 질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 transaction number, 거래 번호? 약간 이런 표현이 그대로 귀에 들릴 리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시각 자료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를 직접 언급할 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보기가 아니라 보기 이외의 추가 정보인 이 숫자가 들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각자료 문제는 예상만 잘하면 쉬워요. 뭘 예상해야 된다라고요? 보기가 아니라 보기 이외의 추가 정보로 단서가 나온다라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들어볼게요. Good afternoon. I am here to send money to Thailand. 일단은 남자는 뭐하러 왔죠, 여러분? 타일랜드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 왔네요. All right. Did you fill out the appropriate document? 여러분, 여자의 말을 내가 정확히 해석 못해도 별로 상관없죠. 왜냐면 지금 주어는 누구였기 때문에? 남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은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ll right. Did you fill out the appropriate document? 네, 여자가 뭘 물었습니까? Did you fill out? Fill out 무슨 뜻이죠? 작성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Appropriate document라고 해서 적합한 서류를 작성했어? A 좀 들어볼게요. 그 다음. I did. Here you go. 했고요. 여기 있어요. It's $18, right?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었죠? 남자 입을 통해 질문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를 이용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맞죠? 그래서 뭘 말했어요? It's $18, right? 라고 했거든요. 18달러 맞지? 그러면은 남자가 물어본 거는 뭐죠? 송금 수수료를 물어봤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wired는 무슨 뜻이에요? 송금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송금된 금액을 뜻하는 겁니다. 됐죠?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마저 들어볼게요. Yes,
as long as the amount you're wiring does not exceed $1,000. 여러분 여자의 말 크게 안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고 일단 넘어는 갈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as long as the amount you're wiring 여러분 as long as 뭐뭐이기만 하면 the amount you're wiring wire 무슨 뜻이라고요? 송금하다. 그래서 네가 송금하는 금액이 does not exceed $1,000. 뭐라고요? does not exceed $1,000라고 해서 뭐 얼마만, $1,000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18달러 맞아. 이렇게 정보를 줬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3번입니다. 13번은요. 남자가 무엇을 걱정하는가라고 했어요. 또 주어가 뭐지 여러분? 남자가 주어네요. 맞죠? 그런데 걱정하다, worried의 완전한 동의어가 뭐죠 여러분? concerned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서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잘 나오니까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A. 누가 사인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B. 어디에 아이템을 배달 보낼지 걱정이야. C. 어떤 형태의 신분증이 필수적일지 걱정이야. 다음 언제 송금이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야. 그치? 그래서 납품자가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Great. It's my first time transferring money overseas. 일단은 남자가 뭐라고 했죠? It's my first time. 첫 번째야. 뭐 하는 것이? Transferring money overseas. 라고 해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게 첫 번째네요. 계속 가볼게요. So I'm concerned that 여러분 들으셨어요?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 번만 더 들을게요. so I'm concerned 뭐가 들렸어요? So I'm concerned가 들렸거든. 이제 답 나오겠네. 기다려봅시다. that it'll take too long to arrive. 와우, 근데 뭔가 예상했던 표현이 그대로 쓴 것 같진 않은데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So I'm concerned that it'll take too long to arrive. 네,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I'm concerned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It'll take too long to arrive. 무슨 뜻입니까? 도착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야.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을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겠네요. A. 누가 사인할지? 아니겠죠. 어디로 아이템을 배달 보낼지? 아니죠. 어떤 형태의 신분증?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야를 뭐로 바꿔야 되는 문제? 언제 송금이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야로 바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이 있네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wires can take as long as 10 business days. 일단은 국제 송금은 얼마만큼 걸린다라고요? 10영업일만큼 걸리는데 But most likely, it should get there within 5 days. 하지만 아마 뭐 할 거라고요? 5일 이내에는 도착한대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와우, 또 남자네요, 여러분. 남자는 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은행이라는 표현이 키워드가 돼야 되겠죠. 즉, 키워드 앞뒤에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앞뒤에 답 나오겠다. 뱅크를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A. 직장 근처에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다. 다음에 곧 뭐가 될 것이다. 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늦게까지 오픈해 있었어야 한다. 도대체 남자는 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That's not so bad. 일단은 나쁘지 않고요. By the way, 여러분, by the way도 동그라미 좀 쳐둡시다. but이라든지 however, by the way가 나오면 전환이 일어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때가 많아요. 계속 가볼게요. I'm glad your bank opened another location. 여러분, 드디어 남자의 입을 통해 뭐가 등장했냐면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By the way, I'm glad your bank opened another location. 네, 뭐가 들렸어요? Your bank가 들린 거 아시겠어요? 맞죠? 그래서 나는 좋아. 왜 좋냐면요. 너의 은행이 또 다른 지점을 오픈해서 좋아. 계속 가볼게요. It's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my office. 답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답에 단서되는 부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It's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my office. 네, 뭘 들었어요? It's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my office 라고 했죠? 내 사무실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 이걸 또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겠네요. 뭐라고 바꿔야 되죠? 그의 직장 근처에 있어. 됐지? 그래서 정답은 A였고요. 다음. So I can easily come here 그래서 so I can easily come here. 나는 쉽게 여기 왔어요. during lunch. 됐죠? 점심시간 동안엔. I'm happy to hear that. 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좋네요. 됐죠? 여러분, 뭔가 느껴지셔야 되겠어요. 일단 주어를 파악했더니 세 문제가 전부 다 주어가 남자였습니다. 그럼 여자의 말을 내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어도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남자의 말만 잘 잡아들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worried의 동의어는 뭐였죠? concerned였다는 거. 그래서 답이 나오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은행이 뭐였죠? 키워드였습니다. 뱅크가 나오는 순간 와, 답 나오겠다 하고 기다렸더니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은 물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오답을 잘 소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됐죠? 파트 3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트 4는 파트 3와 마찬가지로 질문과 보기를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될 수 있냐면요. 질문의 유형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 문제라면 초반에 답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유형에 따라 단서가 나오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의 주어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파트 4는 몇 사람의 성우가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의 성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정답은 스피커, 화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리스너들을 정답으로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자가 주어였다면 어떤 게 단서 표현이 될 수 있냐면요. I, my, we, our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리스너가 만약에 주어였다면 단서 표현은 you, your, we, our. 여러분 왜 we, our은 들어가 있죠? 나와 너네들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장소에 있다면 we나 our도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스피커인지 리스너인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특히 리스너일 때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어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그리고 시점, 특정 행위 동사가 들리면 그 단어 앞뒤에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키워드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30초 동안 세 문제를 미리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문제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15번 문제는요. 따옴표 안에 어떤 문장이 있고요. 그 말을 왜 했는지를 물어봤네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의도 파악 문제다라고 합니다. 따옴표 안에 말을 왜 했을까?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일단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That's the third time this morning 이라고 했는데요. 야, 그거 오늘 아침에만 세 번째야. A. Out of stock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재고가 없는. 물품이 또 재고가 다 떨어진 게 벌써 세 번째다. B. 계속해서 어떤 업체에 연락을 하려고 시도한 게 세 번째다. C. 회장님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게 세 번째야. 그다음에 D. 기술적인 에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게 세 번째야. 도대체 뭐가 세 번째인지 지금 전혀 알 수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도대체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 말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덧붙이지를 다 잡아들어서 문맥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언제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석이 되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i, this message is for the General Affairs Manager. 일단 이 메시지는 General Affairs Manager를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General Affairs가 무슨 부서죠? 총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부 부장을 위한 메시지고요. 계속 가볼게요. This is Olivia Kirk from accounting. 일단 나는 올리비아 커크인데 from accounting 어디 소속이죠? 회계부 소속이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And I'm calling to inform you that the printer in our office has jammed again. 네,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And I'm calling to inform you 일단은 I'm calling to inform you. 나는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요. that the printer in our office has jammed again. 뭐라고 했어요? The printer in our office has jammed again 이라고 했죠. 우리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가 또 멈췄어, 고장났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There seems to be a small piece of paper 네, 여러분, there seems to be small piece of paper 이라고 해서 작은 종이 조각이 있는 것 같아요. stuck in there stuck in there, 거기 끼어 있는 that we can't remove. that we can't remove 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That's the third time this morning. 뭐라고요? 그게 벌써 세 번째야. 그럼 여러분, 세 번째라는 말 앞에 무슨 이야기 했다라고요? 야, 프린터기가 또 멈췄어. 종이가 또 걸렸어. 이런 이야기 했거든. 그런데 그게 보기를 그대로 구성하고 있진 않았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Technical error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살짝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재고가 다 떨어졌다. 어떤 업체에 연락했다. 회장님의 승인 이야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해석이 되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화자가 무엇을
제한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화자입을 통해 제한하는 거 잡아야 되겠죠. A. 야, 환불을 제공해주자. 기계를 교체하자. 테크니션에게 연락해보자. 매뉴얼을 수정하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This happens so often 일단 너무 자주 발생해서 that it interferes with our work. 우리의 일을 방해한대요. 지장을 준대요. So rather than sending a technician again, 여러분,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요 문장 듣고 뭘 고르는 학생들이 있다? C를 고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so rather than sending a technician again, 여러분, 뭘 들으셨습니까? rather than sending a technician again 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rather than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네.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보다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다시 보내는 것보다는 to fix the printer, to fix the printer, 프린터를 수리하기 위해서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replace it with a new one. 이게 답의 단서인데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replace it with a new one. 여러분, 뭐가 들렸어요? I think 그 다음에 it'll be better. 여러분, it은 여기서 가주어죠. 그래서 to 이후가 중요할 텐데요. To replace it with a new one.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되었다? 기계를 교체하다. B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제한 문제에서 단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첫 번째, 지금 뭐가 등장했죠, 여러분? It'll be better to가 등장을 했습니다. it은 가주어기 때문에 to 이후에 단서가 나올 겁니다. to 부정사 하는 게 더 낫겠다. 두 번째, I suggest, recommend, propose라고 나는 제안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토익에 잘 나와요. 마지막, why don't you, how about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성우입을 통해 이런 표현들이 들리면 뒤에 답 나오겠다 하고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17번은요. 올리비아는 아마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A. 장비를 테스트할 거다. 미팅에 참석할 거다. 다음에 요청을 와우, 팔로우업이라는 표현 생소한 학생들 있으시죠?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후속 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 have to get the president's approval for the purchase.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I know you have to get the president's approval for the purchase. 나는 뭘 알고 있다라고요? 네가 구입을 위해서는 그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So I'll call you in the afternoon 뭐라고요? So, I'll call you in the afternoon. 내가 오후에 전화할게. to check if my request has been approved. 여러분, to check if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그래서 내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내 요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죠. 됐지? 아예 언급조차 없는 걸 잘 버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몰랐던 표현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follow up 무슨 뜻이라고요? 후속 조치하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역시 한 문제씩 해결을 해볼 텐데요. 18번 문제부터 볼게요. 화자의 occupation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occupation 무슨 뜻이죠? 직업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직업 문제는 어디에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디? 전반부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most likely가 있습니다. 뭐가 약간 필요할 수도 있다? 유추가 약간 필요할 수도 있어요. A. 여행 가이드, 케이터링 매니저, 뭐죠? 출장 연예 업체 매니저, 그리고 리조트 직원, D. 에어라인 워커 하시면은 항공사 직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up, everyone. We'll arrive at the Doubleton Resort in about 10 minutes. 여러분, 요거 듣고 리조트 직원 고르면 될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isten up, everyone. We'll arrive at the Doubleton Resort in about 10 minutes. 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Listen up, everyone. 모두들 잘 들어주세요. We'll arrive at the Doubleton Resort in about 10 minutes 라고 했거든. 야, 우리는 더블턴 리조트에 10분 후에 도착할 거야. 여러분, 리조트 직원이 같이 타고 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도착하기 전이니까 일단 리조트 직원은 절대 아니겠네. 마저 들어볼게요. Remember that we'll be leaving for our last attraction.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얘가 뭐라고 했냐면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Remember that we'll be leaving for our last attraction. 여러분, remember that 뭐죠? 기억해라. 뭐를? 우리가 마지막 관광지로 떠난다는 걸 기억해. Early in the morning tomorrow. Early in the morning tomorrow. 내일 아침 일찍. So please be down in the lobby.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So, please be down in the lobby. 로비로 내려와 있어 주세요. no later than 7 a.m. 네, no later than 7 a.m. 이라고 해서 늦어도 7시까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분 후에 우리 리조트 도착한다. 내일 아침 일찍 마지막 관광지로 떠나니까 몇 시까지 로비로 내려와 있어 주세요. 누가 해야 할 멘트죠? 여행 가이드가 해야 할 멘트인 거 아시겠죠? 초반에 답 나왔고요. 근데 콕 집어서 내가 가이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유추가 필요한 상황인 거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각자료 문제입니다. 그래픽을 봐라. 어느 요일에 공지가 일어나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야 지금은 월요일이야 이렇게 할 리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보기를 직접 언급해서 답을 줄 것 같으면 뭐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픽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픽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보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요일이라면 절대 요일은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가 들릴 것이다? 날씨 아니면 풍속이 단서로 주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s for the rest of the day, 여러분, 이거 은근히 해석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As for the rest of the day 라고 했는데 rest가 휴식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에 관해서 you are free to do whatever you wish. 됐죠? You are free. 너는 자유예요.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야. If you plan on going out, 뭐라고 했죠? If you plan on going out. 네가 만약에 나갈 계획이라면 be sure to take a jacket with you. 일단은 뭐라고 했어요? Be sure, 확실해라. To take a jacket with you 라고 해서 재킷 가지고 가는 거 확실히 해. As wind speeds are expected to reach 15 kilometers per hour today. 답 나온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단서 다시 들어볼게요. As wind speeds are expected to reach 15 kilometers per hour today. 여러분, 뭐가 들렸습니까? wind speed가 들리는 순간 와, 이제 답 나오겠다 하고 숫자에 시선을 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뭐가 들렸죠? 15이 들렸거든. 그래서 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석 좀 하고 넘어갑시다. be expected to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맞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15km per hour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20번. 어떤 활동을 화자가 제안하는가라고 했네요. 영화 봐라, 패션쇼에 가봐라, 레스토랑에서 먹어라, 박물관에 방문해봐라. 어떤 걸 제안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The resort also offers shuttle service 일단 리조트가 셔틀 서비스도 제공하죠. to the downtown area. 네, 시내 지역까지. So keep that in mind. 네, keep that in mind 하시면 명심해라. 그 다음. If you're unsure of what to do, If you're unsure of what to do, 네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I recommend 답 나온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곧 답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checking out Camilla's Diner.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I recommend checking out Camilla's Diner. 여러분, 뭐가 들렸습니까? I recommend가 들렸거든? 그런데 checking out을 듣고 B를 고르면 되나요, 여러분? 안 된다고. 왜? 반쪽짜리 함정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들어야 돼? 마지막까지 잡아들어야 되는데요. Camilla's Diner. 여러분, 다이너 무슨 뜻이죠? 식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를 뭐로 바꿔야 되는 문제? 레스토랑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됐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적어드릴게요. 비스트로라고 해도 이것도 뭐다? 작은 식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트로, 다이너, 레스토랑은 서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런데 마저 좀 들어볼게요. They serve some of the best sandwiches in town. 여러분, 뭐래요? 그들이 타운에서 최고의 샌드위치들 중에 몇 개를 제공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이너를 몰랐어도 샌드위치 먹으러 패션쇼 갈 리는 절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뭐가 될 수 있다? 레스토랑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게요. 저는 파고다 부산대 유캔토익 이민정 강사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볼 수 있기를 희망할게요.